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제도혁신센터 김도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탄소 중립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 프레임워크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국내외 선행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현재 동향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2년 동안 진행한 탄소 중립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알다시피 2030 NDC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탄소 중립 달성에 있어서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 구조, 불리한 재생에너지 여건, 탄소 중립 기한 촉박 등의 큰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수행한 탄소 중립 기술 수준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선도국에 비해서 낮은 탄소 중립 기술 수준으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 촉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EU의 탄소 국경 조정, 또 회사기구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탄소 배출에 관한 비용 부과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은 기존에는 환경 분야에서만 거론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먼저 EU 탄소 중립 국경 조정 제도부터 보시면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가지 품목에 대해서 EU ETS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유기화합물, 유리, 종이 펄프 등 국내 주력 수출 품목까지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이 국경 조정 제도의 인증서 구입 비용 계산 방법을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업체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에다가 EU ETS에서 할당하는 무상 할당량을 빼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EU ETS 배출권 가격을 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배출권을 만약에 구매를 했다 한다면 그 양을 빼고 나머지 양에 대해서 인증서 구입 비용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ETS 무상 할당량이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현재 EU ETS 배출권 가격과 우리나라 ETS 배출권 가격이 거의 13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업체가 배출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국제회사기구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단계적 규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2050 탄소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중기 규제 조치를 초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식을 보시면 선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총량분의 연료가 전주기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이 감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최소 톤당 100달러에서 480달러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10월에 최종 승인이 나고 27년부터 진행하는 것을 계획했으나 현재 1년이 연기된 상황이지만 결국에 이러한 규제들이 계속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신속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원천 기술이 개발되어서 인류 상품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상용화 연구, 제품 개발, 제품 양산과 확산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그 기술이 자초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기술 분야의 투자 분포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머추럴 섹터에 있는 전력 그리드, 수송수단 전기와 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등 현재 상용화되고 보급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정산업, 열의 전기와 청정 선박, 수소, CCS 등 떠오르는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는 점점 투자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탄소 중립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이런 개발 중인 기술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UNFCCC에서는 기후 금융 조달에서
적합한 공공과 민간의 비중을 3대 7로 두고 있습니다. 즉 이제 민간의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민간 기후기술 투자는 결국 탄소 배출권 획득이라든지 탄소 규제 대응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후기술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제도권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감축량에 대한 정량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외부 사업 방법론과 제품 탄소 발자국이 있습니다. 외부 사업 방법론은 실제 개발된 기술을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였을 때 프로젝트 운영에 따라서 나타나는 배출량과 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베이스라인 배출량을 비교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을 하고 이를 배출권으로 거래하는 형태입니다. 제품 탄소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A 평가 기반의 제품 중심의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체적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페트병에 대한 제품 탄소 발자국을 한다고 한다면 이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한 원료 채취부터 생산, 사용, 폐기, 그다음 다시 재활용돼서 회수되는 과정, 이 전 과정이 제품 탄소 발자국 산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론들을 이제 개발 중인 기술에 적용하기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외부 사업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야만 이제 방법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방법론은 새로 개발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품 탄소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을 위해서 이 기술과 관련 없이 그 제품 전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확보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연구자들이나 이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연구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범용적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이제 국내외 선행 연구가 이미 존재합니다. 먼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정과정 평가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미래지향적인 정과정 평가, 즉 미래지향적인 LCA 같은 경우에는 미래 기술 또는 정책 환경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서 LCA로 확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외가에서는 프로스티브 LCA, 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전망적 정과정 평가라는 이제 일부의 논문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연구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기술이 앞으로 미래에는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량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연구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치가 결국에는 기술 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적 의사결정의 지원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이와 관련된 툴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프라임사와 로우 임팩트에서 이 기후기술의 배출 감축 잠재량을 평가하는 이제 오픈 액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과연 기술을 개발했을 때 얼마만큼 감축할 수 있는지 그 임팩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의 기술에 대해서 기후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효과를 고려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크게 이제 제품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구성 요소에 의해 나타나는 효과, 그리고 이 기술이 적용되어서 간접적으로 뭔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실현하거나 가속화하는데 이제 관여하는 효과,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의 질량을 10% 경량화하는 소재를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효과로 봤을 때는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가 주행거리가 좀 더 늘어난다. 하지만 배터리 생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리튬과 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력이 많이 사용된다. 또 이제 경량 배터리가
보급됨에 따라서 EV에 대한 성능이 개선됨에 따라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EV로 바꾸는 이런 효과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정량화 가능한 효과 A와 B를 가지고 이제 단위 배출량을 각각 산출해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단위 용량을 구하고 거기에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이제 판매 예측량을 곱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이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적 가치 연구원에서 하는 이제 EPC 이제 EPC라는 이제 크레딧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이제 허승진 팀장님께서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이제 탄소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프로젝트 진행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 얼마나 감축했는가에 대한 배출권을 측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래를 한다면 EPC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이 이제 앞으로 얼만큼 감축할지를 먼저 예상을 하고 이거를 이제 배출권 형태로 이제 거래를 하면서 기술 개발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도권에서는 현재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재정으로 투입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해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제시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정량 사업이나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감축 효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기초 연구나 뭐 실증 단계에 있는 R&D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축량을 이제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정성적인 감축 효과만 제시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이러한 이제 R&D가 TRA를 낮은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산정할 수 있도록 이런 탐정 메커니즘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외부 사업 방법론과 제품 탄소 발자국을 합친 형태로 제품이나 에너지의 전주기 단계에서의 개발 기술 적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시스템 경계로 설정을 하고 그 시스템 경계 상에서 베이스라인과 개발 기술 적용 시나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미래의 시장 예측 등을 반영해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산정하는 형태로 저희가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론의 목적은 이 다양한 기술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인 R&D 감축 잠재량 산정 툴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이제 산정 계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먼저 감축 유형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축 유형별로 이 100대 기술 핵심 기술을 분석을 해서 이제 분류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결국 감축 유형별로 유사한 이제 산정 구조를 가질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료 대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기존 연료를 친환경 연료를 대체하는 기술인데 그럴 경우에 결국 연료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연료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바뀌고 또 생산 과정에서도 다른 연료를 쓰기 때문에 연소 과정에서의 배출된 온실가스 양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바뀔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큰 틀은 이제 같은 유형에서는 큰 틀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00대 핵심 기술, 요소 기술 분석해서 이 연료 대체, 원료 대체, 재자원화, 배출 방지 유형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에 대한 이제 산정 툴을 만들려고 시작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에 있는 산정식들을 분석을 하고 이제 유형별 전문가 자문 또 기존의 이제 온실가스 산정 방법론 분석 그리고 국내외 표준들을 이제 같이 비교를 해서 각 유형별로 기본 산정식을 먼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산정식에 따라서 산정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축할지를 연구를 하고 이를 도식화한 후에 이를 기반으로 이제 각 유형에 맞는 산정 툴을 엑셀 기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엑셀 기반 산정 툴을 연구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법론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 개발 중인 기술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인데요.
먼저 개발 중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기 위해서는 R&D 성공과 사업화 성공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 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장악력도 한꺼번에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중인 기술은 단기간 적용이 어렵고 미래의 전망 또는 목표를 기준으로 산정이 필요하다는 점 하에 저희가 NDC 목표랑 이제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해서 시장 규모는 정책적 보급량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권장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법론은 이제 밑에 나온 거 바와 이제 큰 틀이 같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 단위에 대해서 각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곱해서 합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된 배출량에 대해서 각 시나리오의 배출량에 대해서 이제 차를 비교해서 단위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된 단위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제 R&D 성공률, 사업화 성공률, 시장 규모, 이제 개발된 기술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곱해서 이런 개발 중인 R&D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의 이제 산정식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 방법론의 이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표준을 이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5개의 표준인 ISO 14040, 044, 064-12, 그다음에 067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에 따라서 기능 단위 및 베이스라인 이제 설정, 또 뭐 시스템 경계 및 배출원 설정, 이제 베이스라인 기술 및 뭐 시나리오 설정 등 이제 다양한 이제 주요 원칙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표준에 가깝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방법론을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출된 이제 감축 유형별 산정식은 이렇게 단계별로, 그다음 시나리오별로 다음과 같이 이제 공정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배출량과 이제 에너지 사용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배출량에 대해서 산정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뭐 단계를 원료 수급 생산 사용 폐기로는 이제 원료 대체는 그렇게 만들고 연료 대체 같은 경우는 연료 수급 생산으로 한다든지 제자원화에서는 폐기물의 폐기와 이제 원료 수급을 이제 제자원화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각 기술의 특성을 좀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출가스 확보의 유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에너지 종류 등 이제 다양한 조건들을 이제 고려해서 산정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산정식을 구체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배출가스를 연구자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배출가스가 이제 만약에 원료 수급과 생산을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배출가스라면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도록 산정식을 구성을 하고 만약에 생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할 수 있는 배출개수라면 생산해서 계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는 이제 배출개수가 없는 확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화학연론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제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냐 열에너지 사용하냐에 따라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정 알고리즘에 맞춰 산정 과정을 오른쪽과 같이 이제 산정 트리 형태로 도식화를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엑셀 기반의 매크로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산정 툴을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산정 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3개의 툴로 탭으로 구성되고 처음 탭에서는 이제 지속적인 업데이트 현황이라든지 이제 향후 연구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의 항목을 두었고 두 번째 탭에서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 탭을 통해서 기입된 값으로 산출된 온실가스 감축 산정 방법론을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이제 실제로 보고서 형태라든지 이제 그래프 형태로 뽑아볼 수 있도록 정확 결과 탭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실제로 만든 툴인데요. 보시면 이제 홈 탭에서 이제 소속 기술 분야 이제 활용 목적들을 넣게 되고 이제 그 다음 탭에서 처음 스텝으로 프로젝트가 어떤 기술에 개발돼야 한 건지 또 각 기능 단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감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기입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맞춰서 이제 시스템 경계를 설정을 하고 이 시스템 경계를 설정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넣게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이제 개발 기술 시나리오의 그 시스템 경계에 맞게 값을
기입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때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 개수로 이제 환경성적 표지 평가 개수라든지 아니면 연료의 순발열량, 지구 온난화 지수를 한꺼번에 그것도 함께 제시를 함으로써 그거를 이제 연구자가 모르더라도 여기에 값이 있다면 실제로 쓸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이제 실제로 감축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계산이 자동대로 되고요. 이거에 맞춰서 이제 R&D 성공률, 사업화 성공률, 그다음에 뭐 시장 규모, 일단 시장 점유율을 넣게 되면은 네,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그럼 이런 툴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먼저 NDC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라인에 2018년도 당시의 기술을 넣고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을 넣어서 산출을 했을 때 이제 온실가스 실제로 내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2030년에 얼만큼 감축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이제 기존에 개발된 탄소중립 기술과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미 많이 퍼져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용화돼서 보급되어 있는 태양광 기술보다 현재 개발 중인 기술이 얼마만큼 더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산출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나리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값의 변화를 줬을 때 얼마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날 수 있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를 산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렇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조금 더 기여하고 좀 더 크리티컬하게 기여를 하려면 어떠한 변수를 조금 더 성능을 높이는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지 개발 목표를 잡는데도 뭔가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런 산정 툴에 대한 사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요. 산정 가이드라인은 이제 이런 배경과 필요성, 개념, 그리고 용어 정의와 산정 원칙 등을 넣고 있고 각 유형별로 기본 산정식과 산정 알고리즘, 그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제 활용 예시를 실제로 수록함으로써 산정 툴의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데이터들이 입력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록에서는 산정 툴에 적용된 데이터 또 참고할 만한 데이터를 함께 수록하고 도식화했던 산정 트리도 함께 수록할 예정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 개발이 필요하고 이런 탄소 중립 개발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량화가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 표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제도 내 산정식을 분석하여서 연료 대체, 원료 대체, 제자원화, 배출 방지 유형에 대한 산정식을 마련하였고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서 연구자들이 실제로 조금 더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 및 배출 원별 온실가스 감축 산정식을 고도하고 범용적인 산정 툴을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R&D 성공률과 사업화 성공률에 대한 기술별 데이터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활용 예시에서는 국가 R&D 사업 평균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산정 방법론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기술이라든지 분야별로 조금 더 고도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는 형태의 산정 방법론에 조금 더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